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배우 신민아 씨와 가수 홍진영 씨가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래요? 네. 네네네. 못 봤죠? 세금을 잘 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요, 저소득층 화상 환자와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분들에게요, 많은 봉사활동과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돈도 많이 버시는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굉장히 곱네요. 네, 그렇죠. 겨울이 다가오니까요, 이웃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럼 10월의 마지막 날 주요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금은 1g당 55,897원입니다. 달러화는 1,166.5원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위안화는 165.36원으로 어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080.27포인트로 마이너스 0.59%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오전 6시에 마감한 미국 S&P 500 지수는 3,046.77포인트로 0.3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8,303.98포인트로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9,244.9달러로 전일 대비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암호화폐 관련주 투기 과열 우려 기사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급등하거나 하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있죠. 거래소에 뭐 투자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가격이 같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2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및 핀테크 관련 기업의 어떤 투기가 급증하자 국영 매체들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기사를 앞다퉈서 내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 매체들이 일제히 열기를 시키는 데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CCTV가 주말 내내 지금 상황이 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진흥이라는 시진핑의 외침에 워싱턴 정가는 의외로 조용한데요. 네, 미국에서 당장 어떤 대응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무역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분쟁 당사국이 상대방 국가 지도자의 발언에 일일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저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가만히 네.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지한의 컴백에 왕의 귀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 캐시가 하루 만에 16% 급등했습니다. 와. 우지한의 힘인가요? 대박. 우지한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네네.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장코탄을 모든 역할에서 즉각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비트메인의 직원은 더 이상 장코탄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고 그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쟁을 선포했네요. 네. 야, 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을 위반한 사람들을 고용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지한의 행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7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G7과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서 자금 세탁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나 원화, 기존의 법정 통화의 가치를 연동해서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비트코인 등 기존의 암호화폐에 비해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브라라든지 네.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독일 의회에서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독일 의회가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거 밝혀도 이미 화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렇죠. 화폐로서의 네. 가치라기보다는 자산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이제 대세고요. 성명서에서는 기존 암호화폐 결제가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고 또 큰 가치의 변동성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부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은 필요 없다고 밝히면서 각국의 금융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 세계 나라마다 네. 각 나라마다 다 다를 거예요. 환경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우리나라에선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말씀을 하셨네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이후에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직 미미하다라고 밝혔는데 네. 사실 지금 현금을 들고 다니세요? 저는 요즘 카드를 그쵸? 자주 사용하죠. 이렇게 바뀐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다음 우리가 사용되는 화폐 혹은 저도 지금 요새 삼성페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다 결제가 되는 그렇죠, 네. 시절이죠,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를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 11월 암호화폐 규제를 담은 특금법 논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네, 계속 일은 하고 네, 있었죠. 네. 네, 조심. 네. 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11월 중 법안 심사 소위 소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안 소위가 소집되면 지난 24일에 열린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했던 특금법 개정안들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대가 리플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게 내용인가요? 뭔 소리죠? 네. 리플로부터 네. 투자를 받았어요? 고려대학교가 리플사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동훈 고려대 블록체인 보안연구센터장님께서 리플과의 대규모 과제 계약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업비트가 시크릿 이벤트 2회차 코인을 오픈했는데요. 메디블록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빗썸이 빗썸코리아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회사명을 빗썸코리아로 변경하고 네. 국내 파트너사와의 사업을 대폭 확장한다고 합니다. 빗썸 관계자는 글로벌 부대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을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BTC라는 말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명인 빗썸을 사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꼭 새 응원하겠습니다. 출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후오비 코리아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2,410만 원을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합니다. 와, 착한 일이네요. 네, 그거 당연히 돌려줘야 네. 되는 게 맞긴 맞는데 후오비 코리아가 네.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적발해서 해당 고객에게 안전하게 반환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7월 16일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총 3억 9,300만 원이 후오비 코리아를 포함해서 타 거래소들에게 분산돼서 입금됐는데요. 네. 후오비 코리아로 유입된 금액이 2,4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돌려줘야죠, 이거. 네, 그걸 그렇죠. 돌려줬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언론 홍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오스를 최고의 암호화폐로 생각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뭐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최고 수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35건을 고려해봤을 때 그 배후의 기술, 적용 가능성 그리고 이들이 세계에 가져오는 혁신의 유형에 따라서 순위를 매겼다고 하네요. 지난 6월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오스가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다는데 와이스 레이팅스는 왜 이오스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거를 했다라는 얘기죠. 트론과 이더리움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네. 투자 전문가 트윈명 리듬이 비트코인 투자 전에 공부부터 하라고 했는데요. 당연한 거겠죠. 공부해야죠. 네. 공부 무조건 하고 하셔야 됩니다. 투자할 땐.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거든요. 리듬이라는 분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어디서 살 건지 고민하기 전에 왜 비트코인이어야 하는지 먼저 검색해 보라며 당신의 최고의 상승장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왜냐하면 말이네요. 네. 네, 하락장에서 예전에 2,700만 원대 샀으면 지금 다들 여기도 계시네요. 네. 네. 한 비트코인 보안 업체의 CTO가 기술의 조건 없는 도입은 쓰레기 코인을 부추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 보안 솔루션 업체 카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임스 롭이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의 글을 공유하면서 기술 도입은 언제나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도입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다시 무조건적인 도입을 강요하게 된다면서 실리콘밸리식의 고성장 추구 사고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JL님께 성악도 하십니다. 아, 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JL님께서 서유리님 스텔라 고점 매수 영상 댓글로 달아드렸습니다. 도유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든든하네요. 같은 유리끼리 네, 스텔라에 같이 네. 밀렸네요. 네. 김성진님께서 메디는 이벤트에 많이 쓰이네라고 하셨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네.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커뮤니티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저께 제가 전화 연결하다 실패한 방송 사고 날 뻔했죠. 그렇죠. 네, 김태현 대표님한테 전화를 다시 연결할 건데 네. 김태현 대표님께서 어저께 방송을 심지어 보고 계셨대요. 네, 네. 네, 근데도 전화를 안 받으셔서 자기한테 전화하는지도 몰랐대요. 오늘은 받으시기로 하셨나요? 네, 일단 얘기는 해놨는데 일어나셨어야 되는데 글로스퍼의 김태현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네. 글로스퍼라는 회사를 네.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이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전화를 받으셨네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어제 못 받아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침부터 생각했는데 네, 저는 글로스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글로스퍼는 블록체인 대한민국 1세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블록체인의 최초의 지역화폐죠. 노원화폐를 저희 회사가 만들기도 했고요. 네. 뭐 영등포구청 제한평가 시스템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하이콘 등 거의 블록체인의 전방위적인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자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네.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뭐 생태계 구성 같은 게 국내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2017년도에는 사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자체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하는 움직임이 강했다면은 2019년 현재는 이제 지자체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스터디가 돼서 우리 지자체, 우리 그 지역에 맞는 블록체인들을 설계하고 적용시키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들이 있어요? 부산시가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부산시는 이제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네. 이 블록체인 쪽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광주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뭐 대전시, 세종시 이런 그 도시들도 이 블록체인으로 상당히 큰 프로젝트들이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보통 그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강력한 게 이제 지역 카페입니다. 아, 지역 일반적으로 카페.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됐던 이런 계층들 또는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런 바우처나 예산 등을 블록체인으로 만든 지역 카페로 나누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카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역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유통 이력 시스템 등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카페를 쓰게 되면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돈이 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유용한 면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꼭 블록체인이 아니고 IT 고도화가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자체라고 하는 사실은 지방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정부 등에도 그 지자체 내에서 발행된 예산이 그 안에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 블록체인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적 결과를 아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혹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은요, 네. 해외의 블록체인 기술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학계나 아니면 그 특허 통계 자료 등에 보시면 되게 암울한 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뒤처졌다라고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사실 네, 저는 네. 이제 현업에서 매일 정부 돌아다니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블록체인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에서 이제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전문가들이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록체인 대부분의 블록체인 회사들이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네. 사실 암호화폐를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에 암호화폐가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발언을 못하고 제대로 발표를 못하고 또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은 좀 삼가야 되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편집적인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대표님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말 잘하는 걸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비즈니스 계속 하고 계세요? 아까 그 지자체 말고?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이제 뭐 광주광역시 스마트시티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 관광 리워드 플랫폼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지금 직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영업을 해서 이제 내년에는 또 더 새롭고 더 국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을 만한 블록체인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네. 지금 거래소 사업이나 네. 이쪽 암호화폐 사업도 실제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암호화폐는 이제 실생활에 널리 쓰일 수 있게끔 네.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인출에서 출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가맹점에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포블게이트라는 거래소를 저희가 BIP라는 회사와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과 이제 그 암호화폐를 하는 스타트업들이나 블록체인을 다루는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콘도 잘 나가고 있죠, 요새. 뭐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예. 그럼 대표님께서도요, 직접 투자도 하시나요? 저희가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펀드들을 조성을 해요. 네네. 펀드들을 조성하는데 기존의 크립토 펀드랑은 좀 틀린 부분들이 네. 기존의 크립토 펀드는 사실은 중앙화된 관점, 뭐 중소벤처부나 이런 쪽에서 조금 투자가 어려운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 투자 유치가 나왔다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들을 빠르게 시드 단계에서 찾아내고요. 그 기업들한테 이제 암호화폐의 특성에 맞는 펀드 레이징을 해줌으로써 빠르게 글로벌로 진출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펀드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대표님, 여기 좀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게 단지 블록체인과 지역화폐에서 끝나는 건 아닌지 두비제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암호화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선 각계각파하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부가 맞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암호화폐가 정부에서 인식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사업을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는 이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인프라들을 뻗어놓고 펼치고. 있으면은요. 네. 어느 순간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은 맞는 이렇게 말씀이네요. 먼저 그것도. 뻗어놨고 먼저 선행으로 진출했던 사업자들이 가장 큰 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할 시간이 그렇게 멀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방에서 아주 열심히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블록체인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글로스퍼의 대표이사 김태원 대표이사님이셨고요.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방송은요, 다양한 검색 채널에서 크립토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